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흔히 푸바오 코인이라고 하죠. 네, 저도 푸바오 코인을 한번 타보려고 네,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푸바오 그 대형 판다 잘 모르고요. 그냥 제가 아는 유튜버나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 푸바오 이야기가 나오길래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이 대형 판다죠. 그 자이언트 판다, 이런 푸바오라고 합니다. 푸바오. 조가 너 푸바오 뜻이 뭔지 알아? 뜻이 있었나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한자로 복보야. 그러니까 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이래. 재밌는 게, 어디로 엄마 아빠가 있잖아. 네. 아빠가 러바오, 엄마가 아이바오야. 뭔지 아니 뜻이? 그 부모도 다 뜻이 있나요? 이게 다 보물이란 뜻이야. 아빠는 러바오, 그 락보, 그러니까 유쾌한 보물, 즐거운 보물 즐거운. 이런 뜻이고, 엄마는 애보, 사랑하는 보물, 사랑스러운 보물 뭐 이런 뜻이래. 얘는 전부 다 보자 돌림이야. 보자 돌림이야. 2020년 7월 20일 3살이래. 3살쯤 됐고, 출생지는 에버랜드 판다월드고, 지금 현재는 스촨성에 있지. 스촨성에 있다고 하는데, 이래, 심지어 동생도 있어. 루이바오, 후이바오. 그럼 얘들도, 몇 년 지나면 또 가겠지? 그렇겠죠. 중국에? 네. 그래서, 얘가, 이 푸바오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자연 번식해서 태어난 판다래.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눈을 빨리 뜬 판다다. 이렇게 내려가지? 잘 키운 거네요. 그리고 삼성물산 명예사원증이 발급되었대. 삼성그룹 직원 중 역대 최연소 직원 등급, 등급,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걔가 갔어. 중국에 갔지.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판다 이야기 할 건 아닌데, 중국 가면서 사람들이 막 울고 그랬잖아. 네. 막 울고, 막 사람들 울고. 내가 그 장면을 이렇게 좀 보면서,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첫 번째는, 왜 울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도저히 감정적으로 내가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왜 울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한번 사람으로 내가 한번 생각해봤다. 이게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가서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사람의 그 국적을 주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인주의가 있고 우리는 속지주의가 있어. 한국은 대표적으로 속인주의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면 어디 나라 가서 애를 낳든 말든 걔는 한국 사람이잖아. 이걸 속인주의라고 부르고, 미국 같은 경우 아마 다른 나라도 있을 건데 내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미국은 국적에 상관없이 그 애가 정상적인 절차를 와서 미국에서 애를 낳으면 영주권이 있든, 심지어 영주권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학생 비자 받아도 상관없어. 내 친구들 중에 보면 국적이 미국에는 꽤 많거든? 다 한국 사람인데? 그냥 학생 비자나 심지어 여행 비자도 될 거야, 아마. 와가지고 애를 낳으면 속지주의라고, 걔는 미국인이야. 그래서 원정 출산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속지주의 국가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따졌을 때 푸바오가 우리나라 속지주의가 아니니까 속인주의, 그러니까 속곰주의로 해서, 실제로 속곰주의잖아. 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모든 판다는 다 중국 겁니다.
이건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놨어. 그러면 걔는 중국곰이잖아. 네. 그리고 중국곰이 이제 자기 본토로 이제 돌아가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론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보다 뭐 환경이 안 좋아졌네. 뭐 여기서는 스타급 대우를 받지만 거기서는 그냥 원 오브 댐. 그냥 그냥 많은 판다의 한 마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곰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막 울고 막 마음 가슴 아파하는 걸 보면서 일단 감정적으로는 이해를 못하지만 한번 머리로 생각해봤어.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조가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야? 글쎄요. 야, 너 T야? 저 F긴 한데 어. 저는 안 울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푸바 엄마 아빠도 지금 한국에 다 있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판다곰이 없는 건 아니지. 지금 동생도 있고 걔들 뭐 무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실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래. 일본도 마찬가지였대. 뭐 싱싱인가? 샹샹. 샹샹? 뭐 샹샹인지 싱싱인지 뭐 걔갈 때도 뭐 다 비슷비슷했대.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공감 말고는 해석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공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마 2023년 1월 1일 날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글에 한번 올렸습니다. 이 공감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요. 폴 블룸이죠. 폴 블룸의 책 Against Empathy, 공감의 배신이라고 우리가 번역해 놓은 책이 있는데 2019년 책입니다. 블룸의 이 공감에 대한 이 반론을 좀 보면 공감이 가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하나는 공감의 스포트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부위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그런 거잖아. 이게 불을 여기서 빛이 쫙 비치면 빛 비치는 외부는 아예 깜깜해서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람, 사물에 사람이 공감을 할 때 공감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공감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맹목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종아 너 그 보이지 않는 고릴라 알지? 아, 네. 보이지 않는 고릴라처럼 사람이 어느 집중하는 영역 외부에서는 심지어 고릴라가 지나가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공감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사실 이제 이걸 갖고 이 푸바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푸바오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푸바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습득하게 됩니다. 뭐 지금 제가 말했던 엄마, 아빠, 할머니, 삼촌, 뭐 이모부터 시작해서 뭐 사육사, 환경, 그러니까 너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푸바오를 중심으로 푸바오를 제외한 모든 것 정보가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럼 역으로 그게 어떤 의미냐면 푸바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자기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단순히 대형 판다 한 마리가 중국 간 게 아니라 내가 중국에 끌려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울 수가 없어. 내 가족, 내가 마치 가기 싫어하는 나라에 끌려가는 느낌을 지금 들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충분히 눈물이 나겠죠. 조가 니도 막 다시 끌려가. 뭐 군대 끌려가든 어디든 뭐 끌려가. 곡을 해야죠. 그냥 뭐 보고를 할 수밖에 없지. 네. 내가 지금 어떻게 왔는데 이런 느낌.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블룸이 제기한 공감의 두 번째 문제는 이 스포트라이트의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의 기준을 너무 나와 가까운 쪽에만 접근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종, 종교, 나이, 성별 같이 내가 관심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만 빛을 비추고 나머지 것은 닫아버린다는 거죠. 자, 지금 내가 말하기 전까지 너 푸바오 동생 있는 거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푸바오가 한 마리인 줄 알았어. 그 곰 새끼 곰이 그 하나인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야. 좀 몇 마리 더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해 지금. 이상하지 좀. 뭐 동생들은 곰 아니야? 같은 엄마 밑에서 같은 아빠 밑에서 나온 곰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만 지금 비춰지고 다른 쪽에서는 내가 뭐 예언이지만 지금 밑에 곰들은 푸바오만큼 이슈를 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게 공감은 이런 식으로 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의 기준을 블럼이 제기한 것처럼 공감이 특정 기준에 꽂히면 나머지 영역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예를 들어서 백인에 꽂혔다. 그럼 흑인, 황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같은 아프리카 나라도 내가 콩고에 꽂혀. 그럼 다른 나라, 뭐 시에라리온이나 뭐 이런 나라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룸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공감이 어떠한 사람에게 편견을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자원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공감이 더 불평등을 쉽게 말해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다곰에 관심을 가지면 푸바오, 아빠, 엄마, 동생 뭐 다 골고루 나눠줘야 되잖아. 다 한국에 있는 곰인데 심지어 동생 두 마리도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푸바한테만 관심을 집중하냐? 그게 공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공감은 그렇게 잘 옆으로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공감 이야기, 공감의 문제점 이야기 하다 보면 심리학이나 특히 사회복지에서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조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알지? 이 무슨 효과라 불러? 그 뭐? 갑자기 까먹었어. 뭐? 베르테르. 베르테르 효과라고 일어납니다. 다 아시겠죠? 특정 유명인이나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자살에 돌아가시면 그 효과가 다른 일반인한테도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베르테르 효과를 이렇게 연구했던 연구가 어디 있냐면, 울산대학교, 서울 아산병원이랑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한 93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이용해서 그 모방 자살의 어떤 강도와 모방 자살 사망률 이런 걸 좀 분석을 좀 했었어요. 모방 강도 같은 경우는 평균 자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그 시기에 증가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강도를 했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10대들이 이렇게 베르테르 효과 연예인들 죽으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일어난 그 집단이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20대 여성이 모방 강도도 그렇고 모방 자살률도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20대 여성이 공감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 현상에 대한 그 공감이 저연령, 특히 20대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 훨씬 더 강하게 미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재밌는 걸 보면 또 그 다음 자살률이 높은 게 50대 남성이래요. 이상하지? 왜 갑자기 50대 남성인 거 생각하지 않니? 갱년기? 맞아.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고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는 그 시점이 이런 효과가 일어났다고 저는 예상을 좀 해봐요. 마찬가지로 가장 여성 호르몬이 높은 시절이 20대 여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공감이 모든 호르몬 효과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공감이 높은 연령대나 공감이 높아지는 어떤 특정 시기가 있다면 이때 이러한 사람들이 때로는 과도하게 공감에 대한 행태를 보이고 잘 모르지만 푸바오의 댓글을 쓰는 사람이나 감정적 그런 교류가 높은 집단이 20대 여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 연구에 따라서 마찬가지라면 50대나 이런 남성도 굉장히 높은 수준, 30, 40대 남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공감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의 어떤 푸바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행태를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오늘 좀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 종목이랑 밥을 먹다가
푸바오 이야기해서 갑자기 푸바오 이야기를 좀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현상, 사람, 사물, 뭐 심지어 요즘은 뭐 별의별 영역에서 팬층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뭐 팬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일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건 때로는 나를 좀 내 뇌를 쉬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기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 시간에도 취미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지만, 근데 뭔가 과도할 정도로의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그리고 과도할 정도로 블룸이 말했던 것처럼 과도할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한쪽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사실상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취미 이야기하면서도 과할 정도의 취미생활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을 좋아하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내 일상을 흐트려 놓을 정도로 내 감정이 굉장히 격동이 심해질 정도의 문제라면 조금 거리를 두시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한쪽에만 주지 않았냐, 조금 더 넓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서 많은 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떤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슬픔이 좀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일찍 마치는데 또 다음에 더 즐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요. 안녕.